죽는 것보다 두려운 건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외롭고 무기력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누구나 꿈꾼다. 일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거라고. 더 이상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자유가 생각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오히려 일하는 동안엔 느끼지 못했던 불안, 외로움, 소외감이 일상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만다.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허무함. 하루 종일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누가 나를 찾지 않는다. 전화도 줄고 메일도 없다. 정해진 일과가 사라지자 나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진 기분이다. 그토록 원했던 쉼이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간과했던 건 단순히 돈이 아닌 역할과 소속감이 사라지는 것이 은퇴 이후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은퇴 후 삶을 마주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심리적 붕괴를 겪는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자. 첫 번째 사례는 35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임원으로 은퇴한 60대 남성 어시다. 그는 은퇴하기 전까지 매일 바쁘게 일했다. 책임감도 강했고 후배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리더였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의 하루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엔 의미 있는 일이 없었다. 아내는 지역 봉사활동을 나가고 자녀는 독립했고 그는 혼자 남았다. 그렇게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후 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자책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은퇴 전에 수억 원의 자산을 모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사례는 교직에서 퇴직한 후 치열하게 제2의 인생을 준비했던 50대 여성 B씨다. 그녀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 그동안 관심 있었던 제과제빵을 배우며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체력적인 부담이 컸다. 무엇보다 주변의 응원보다는 이 나이에 뭘 하냐는 시선이 그녀를 더 위축시켰다. 결국 그녀는 몇 달 만에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그녀는 외부 활동을 점점 줄이며 집에만 머무는 생활로 바뀌었고 자신감을 잃은 채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은퇴 후 부부 사이가 악화된 60대 부부 C씨의 이야기다. 남편은 은퇴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만 있어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대화를 나눌 주제도 함께할 공통의 취미도 없었다. 늘 회사에서 보내던 시간이 부부에게는 거리두기의 시간이었고 은퇴 후 그 거리가 사라지자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피로감을 느끼며 따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상을 분리하게 됐다. 아내는 지역 여성회관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며 외로움을 토로한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역할 상실, 정체성 혼란, 관계 재조정,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전환기를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한다. 그래서 은퇴는 죽음보다 두렵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할 때 대부분 노후 자금만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일과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다. 은퇴 후에도 내가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일 작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 필수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은퇴 준비는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받으며 제2의 나를 키워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사회는 결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서적 준비와 관계의 재구성이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며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 단순히 노후를 즐기자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은퇴 후의 삶이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은퇴를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쉬면서 다음 문장을 준비하는 시간, 내가 다시 쓰는 인생 이막의 초고. 그 초고를 어떻게 쓸지는 결국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잊지 말자.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허무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길에서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보자.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 이상 죽음보다 두렵지 않도록. 은퇴 후 삶의 고통과 두려움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은 역할 상실과 사회적 고립이 인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은퇴라는 사회적 전환은 단지 직업을 잃는 것을 넘어 우리 뇌가 기대하는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잃게 만든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뇌는 목표 지향적 활동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보상 회로에 관여하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쾌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은퇴 후 무기력해지고 할 일이 없으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 무기력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뇌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된다. 게다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인간의 또 다른 필수 신경전달 물질인 옥시토신 분비도 감소한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과학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은퇴 이후 운동량 감소와 활동 저하는 심혈관계 건강 악화, 체중 증가,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뇌 건강도 악영향을 받는데 이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리적 불안감 상승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은퇴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과제로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런 과학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은퇴 준비에서 단순히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인지적 사회적 건강 유지 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 새로운 학습 활동에 참여하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자극해 노년기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정기적인 사회활동과 자원봉사 참여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우울감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 수행은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까? 첫째,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며 뇌를 자극했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을 활발히 유지하며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했다.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동호회, 봉사단체, 지역 모임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았다. 셋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건강 관리를 생활화했다.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의미 있는 하루를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막연한 불안감과 무기력에 휩싸여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뇌 건강과 사회적 연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하며 몸을 움직이고 매주 한 번이라도 친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회복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해야 한다. 뇌와 몸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은퇴 후의 삶도 활기를 띈다. 당신의 은퇴가 죽음보다 두렵지 않은 삶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부터 작게라도 움직이는 것이다.